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입니다. 8월 4일 승부식 62회차. 자, 242번부터 250번 메이저리그 3경기 마찬가지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LA 에인저스 대 오클랜드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두 팀의 전날 경기부터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팀 같은 경우는 8월 3일자 경기를 치렀고요. 자, 일단 2차전이었죠. 8월 3일자 2차전에서 에인절스가 3대 1로 승리를 했는데, 자, 이날 경기 통계를 봤을 때 일단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안타 7개. 지난 두 팀은 지난 2차전 LA 에인절스가 승리 3대1 승 거뒀고 안타 7개 그리고 홈런 하나 있었고요. 자, 타율 2할 4푼 1리였고, 자, 선수 통계를 보자면은 일단 에인절스의 선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아레즈가 선발로 나와서 5이닝 1실점하고 나름대로 자기 역할하고 마운드 내려왔고요. 이어서 허겟, 완츠, 조나탄이 깔끔하게 1이닝씩 2이닝, 1이닝, 1이닝씩 소화하면서 깔끔하게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승리를 시켰다. 자, 이날 오타니가 4타수 1안타였고 중심 타자를 보면은 플래처, 아델, 월시 이렇게 있었고요. 안타 하나씩 있었고, 자, 멀티히트 기록한 선수는 없었지만 어찌됐건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자, 콜어빈이 선발로 나왔는데 6이닝 3실점 기록했고요. 이후에 불펜이 프루이트랑 스니드가 있었네요. 자, 타자를 봤을 때 일단 안드루스가 4타수 3안타를 기록했고 머피가 3타수 2안타 그리고 뭐 라우리가 4타수 1안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일단 전체적인 타선이 침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안타가 7개밖에 없었는데, 자,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안타 7개 홈런도 하나 있었지만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안타가 단 7개였고 잔루가 무려 9개였다. 그래서 결국 타선의 짜임새에서 조금은 에인절스가 우세해서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단은 두 팀의 이번 경기 선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두 팀의 선발 먼저 보면은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오타니죠. 오타니가 선발로 나오고요. 자, LA 에인절스 오타니. 오타니 같은 경우는 시즌 9승 6패 그리고 2.81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도 에인절스에서 오클랜드 상대로 1패 기록했어요. 자, 지난 시즌 오클 상대 1패에 방어율 2.25 기록했다. 자, 오타니 같은 경우 직전 텍사스전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2실점 투구하고 비록 아쉽게 승리를 못했죠. 패배를 기록했죠. 지난 텍사스전 홈 경기 선발 등판해서 6이닝 1피 홈런 11K 2실점 패배 기록했다. 자, 투구 내용 굉장히 좋았는데 탈삼진 11개나 있었고 홈런 하나 있었지만 그래도 위력적인 투구하면서 승리를 하나 싶었지만 결국 문제는 에인절스의 타선이 또다시 침묵하면서 패배를 기록했다. 자, 위력적인 투구를 했지만 타선이 침묵. 이것이 패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오타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미 검증 끝난 슈퍼스타죠. 그리고 에인저스에서도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자, 일단 오타니 같은 경우는 최근 6경기 모두 두 자릿수 탈삼진 기록이죠. 최근 6경기에서 모두 두 자릿수 탈삼진을 잡는 등 위력적인 투구 이미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올 시즌 홈에서 2.15로 방어율이 조금 더 낮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 홈 경기이기 때문에 1승 카드가 되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클랜드 상대로는 작년에 3번 선발로 등판해서 3번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했지만 홈에서 8이닝 2실점 피홈런이 2개였네요. 자, 피홈런에 대한 변수가 조금은 있는 투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완벽한 투수다. 이 투수 믿어야 된다. 피홈런을 제외하면 변수가 제로에 가까운 투수다. 이 투수는 오타니 안 믿으면 정도면 에인절스 1승 카드 충분.
이렇게 보고 자 이제 오클랜드 선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자 선발이 제임스 카프리엘리언인데 자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오클랜드 제임스 카프리엘리언은 시즌 2승 5패 4.50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에 에인절스 상대로 21시즌 에인절스 상대 2승에 1.02의 굉장히 준수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네요. 자, 카프리엘리언 같은 경우는 직전 화이트삭스 원정 시리즈에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1실점하고 승리까지 기록했다. 지난 시카고 화이트삭스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기록하고 승리 투수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일단 계속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카프리엘리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등판했을 때 팀 타선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리고 안정된 투구 하면서 긴 이닝 책임지고 있고요. 자, 일단 카프리엘리언 같은 경우는 초반에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6월 말부터 조금씩 올라오면서 봄이 최근 5경기에서 1.93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다. 6월 말부터 폼이 올라오면서 최근 5경기 등판에서 1.93의 방어율 기록 중 굉장히 낮은 기록이죠. 에인절스 상대로는 3번 선발로 등판해서 첫 번째 원정 경기에서는 5.2이닝 2실점 그리고 두 번째 홈과 원정 한 차례씩 등판해서 6이닝 무실점 LA 상대로 3번 등판 중 원정 첫 원정에서 5.2이닝 2실점 그리고 나머지 홈과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기록한 바 있다. 자, 이 정도로 봤을 때 일단 오타니의 버금가는 에이스 투수 1승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투구 폼이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에인절스 상대로 좋은 기록이 있었다.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투수 싸움에서는 그래도 오타니가 앞서지만 오클랜드의 투수도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을 갖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했던 대로 갈 거예요. 일단은 오타니 승리를 보겠죠. 왜냐? 오타니 안 믿으면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번 경기 누구나 오타니의 승리를 예상할 것입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타니가 1승 충분히 챙길 만한 경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2경기 연속 패전 투수했지만 6경기 연속 10개 이상의 탈삼진 잡고 있고 뭐 오타니 말하면은 다 알잖아 이제는. 그리고 오클랜드 타선이 지금 그렇게 막 강하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부진한 상황이다. 오타니가 최근 2연패를 했지만서도 오클랜드 정도는 충분히 잠재울 만한 위력을 가진 투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오클랜드의 카프리도 결국에는 최근 5경기 1.93 굉장히 준수했죠. 호투하고 있고 오타니에 비해서 이닝 소화력은 뒤처지는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이 투수도 이번 등판에서 충분히 5이닝 이상은 책임져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양팀 모두 일단 선발 둘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이닝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불펜 싸움을 봤을 때 일단 두 팀 모두 불펜에서 트레이드가 있었죠. 오타니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일단 선발 투수 신더가드 나갔고 그리고 마무리 이글레시아스도 나갔고 브랜든 마시도 나갔고 오클랜드도 마찬가지 오스틴 알렌, 프랭키 몬타스, 트리비노 이렇게 불펜에 대한 자원이 이적하면서 전력이 어느 정도 약화됐지만 그나마 에인절스가 조금은 더 가용한 자원이 더 많은 상황이고
오클랜드의 타선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다. 점수 뽑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어제 날짜 경기에서도 봤듯이 동등한 안타를 쳤지만 오클랜드는 1점밖에 뽑지 못할 정도로 타선의 집중력이나 이음새가 좋지 않다라고 보면서 기본적으로 에인절스 승리를 깔고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핵심은 에인절스 승은 모두가 보겠지만 이 경기 그래도 오클랜드가 핸디승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클랜드 타선은 이미 잠재워져 있고 침묵하고 있고 에인절스도 마찬가지로 타선이 굉장히 폭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득점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 투수전에서 두 팀 모두 타선은 침묵 1승 카드 오타니 그리고 최근 방어율 1.93 카프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대 투수는 최근 5경기 1.93 카프리 엘리언 이렇게 보면서 기준점 언더 그리고 LA의 2승 그리고 저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경기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샌디에이고와 콜로라도 경기거든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두 팀 전날 더블헤더 경기였는데 더블헤더 경기 한번 지켜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팀은 전날 1, 2차전 8월 3일자로 1, 2차전 더블헤더 경기를 치렀는데 자, 1차전에서는 이미 샌디에이고가 타선이 폭발하면서 13대5로 다르비슈 1승 채웠고요. 13대5로 승리했고 자, 2차전 역시도 3대2로 샌디가 이겼는데 이 경기도 결국에는 9회까지 나오면서 막판에 끝내기 안타 누구였냐? 그리샴이었죠. 그리샴 끝내기 나오면서 3대2로 승리하면서 기분 좋게 2연승 먹고 들어가는 샌디에고입니다. 자, 최근 샌디에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뜨겁죠. 자, 그러면 바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샌디에고는 선발이 블레이크 스넬, 그리고 콜로라도는 체드 쿨이 있죠. 자, 일단 이 경기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고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스넬부터 볼게요. 샌디에이고의 스넬, 블레이크 스넬은 최근 3승 5패에 4.43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 올 시즌 콜로 상대 1패에, 올 시즌 콜로 상대 1패에 6.91의 안 좋은 방어를 기록하고 있다. 자, 스넬 같은 경우는 직전 미네소타와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서 6이닝 1실점 투구하고 승리를 기록했다. 6이닝 1피홈런 포함 피안타 4개, 볼넷 1개, 탈삼진 7개인데 그럼에도 1실점으로 6이닝을 먹어주고 팀이 승리했다. 이때 마찬가지 샌디가 팀 타선이 폭발했죠. 많은 점수 뽑아주면서 편안하게 투구했고 결국에는 긴 이닝 6이닝 정도 소화해주고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일단 스넬 같은 경우는 시즌 기록을 보면 그렇게 승수가 많지도 않고 패가 더 많죠. 그리고 기복이 어느 정도 있다. 잘할 때 잘하고 못할 때는 못하는 투수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1실점밖에 하지 않았다. 시즌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위험 요소 그리고 기복이 있는 투수.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1실점 이하. 이렇게 보면 되죠. 5경기 중 4경기에서 1실점 이하 피칭했고요. 콜로라도 상대로는 올 시즌은 3번 등판해서 4.2이닝 5실점 그리고 3.2이닝 5실점 그리고 6이닝 2실점 투구를 기록한 바가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스넬 같은 경우는 위에서도 적혀 있듯이 콜로라도 상대로는 그렇게 좋은 기록을 한 적은 없다.
콜로라도 상대로는 3번 등판에서 모두 실점이 많았던 모습이다. 자, 좀 아쉬운 기록이기도 하죠. 최근 피칭은 좋았고, 6이닝 1실점도 했고, 직전 등판에서. 그리고 5경기 중 4경기에서 1실점 이하지만, 콜로라도 상대를 했을 때는 3번 모두 피홈런도 있었고, 실점도 5실점, 2실점, 5실점, 이렇게 실점 수치가 높았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긴 이닝을 책임져 줄지는 미지수다. 이번 경기에서도 긴 이닝을 맡아줄지는 미지수. 일찍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자, 그다음 콜로라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콜로라도는 선발이 체드쿨. 체드쿨 같은 경우는 올 시즌 6승 6패 그리고 4.5부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즌 샌디 상대로 1패 8.00 샌디 상대 1패 8.00 방어를 기록하고 있다. 자, 체드쿨 같은 경우는 직전 등판 다저스랑 홈 경기였죠. 직전 다저스와 홈 경기 등판에서 3.2이닝 2피홈런 그리고 5실점 기록하며 패전 투수가 되었다. 직전 등판 내용이 좋지 않았죠. 3.2이닝밖에 던지지도 못했고 이 등판 기간 중에 피홈런도 2개, 피안타 6개, 그리고 볼넷이 무려 4개나 있었다. 그러면서 5실점 투구했고 실점 많아진 모습이고 최근 5경기에서 모두 피홈런을 허용 중이다. 최근 등판한 5경기에서 모두 피홈런 기록했다. 그만큼 최근 구위도 좋지 않고 실점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9.5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부진한 투구를 하고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콜라도도 그러면 결국에는 선발이 일찍 두들겨 맞고 내려갈 수 있다. 불펜 데이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홈에 비해 원정에서 더더욱 부진하다.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더더욱 부진한 모습. 자, 홈에서는 원정에서 5.03 방어율이 시즌 기록보다 높죠. 그리고 샌디에이고 상대로 2번 등판해서 4.2이닝 1피홈런 3실점 그리고 원정에서 4.1이닝 1피홈런 5실점. 자, 일단 샌디 상대로 2번 등판해서 홈에서는 4.2이닝 1피홈런 30점 원정에서는 4.1이닝 1피홈런 50점. 자, 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단 좋은 요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기록이다. 첫째로 최근 직전 다저스전에서도 다저스 빠따가 폭발했기도 했지만 3.2이닝밖에 못 던지는데 3.2이닝 동안 피홈런 2개도 맞았고 볼넷도 4개였고 탈삼진이 3개가 있긴 했지만 볼넷이 4개가 크고 안타 6개 맞고 5실점 투구했고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모두 피홈런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더 부진한 모습이고 그리고 샌디에이고 상대로 2번 등판해서 이미 2차례 다 피홈런을 기록했던 적이 있는 투수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최근 불안 요소밖에 없다. 이 친구는 버리는 카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일찍 이닝을 마운드를 내려오고 불펜데이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일단 이렇게 보고 자, 중요한 것은 두 팀이 전날 더블헤더를 치렀다는 것은 두 팀 모두 체력적인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접전 승부였죠. 2차전이 1차전은 일찌감치 콜라도가 포기하는 모습이었지만 2차전만큼은 따내려고 발악을 했지만 2차전까지도 지면서 이번 경기 지면 3연패죠. 자, 일단 1차전 다르비슈가 6이닝 3실점으로 불펜 아낄 수 있었고 그리고 타선에서는 놀라의 희생타 그리고 그리샴 투런 그리고 동점 김하성 선수의 역전타 4안타 2타점 그리고 2득점 그리고 워스의 홈런까지 샌디에이고 타자가 타선이 폭발했죠. 그리고 2차전도 크네어가 2차전은 샌디에이고 선발 크네어가 3.2이닝 2실점으로 부진했지만 결국 불펜이 5.1이닝을 안전하게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2대2까지 갔고 그 외 결국 또다시 그리샴이 끝내기 홈런 나오면서 샌디가 이겼죠. 자, 이번 경기 간단하게 쉽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경기 정리를 하자면은 역시 이번 경기는 스넬 그다음 쿨 모두 실점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날 이미 2패를 기록한 콜로는 2차전에서 불펜을 총력 2차전에서 총력전을 했기 때문에 불펜 역시도 정상 가동이 힘들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깔고, 그렇다면 일단 샌디에고가 우세하다는 결론이 내려지죠. 그리고 홈에서 좋은 투구하고 있는데 일단 스넬 같은 경우 홈에서 그나마 좋은 투구를 하고 있고, 콜로라도 원정에서도 부진했지만 홈에서는 호투를 했기 때문에 믿어볼 만하다. 그래도 5이닝은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일단 그리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이미 부상자 명단도 있고 4연패까지 당하면서 팀 분위기가 아주 그냥 나락이죠. 하지만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대물을 하나 물었죠. 샌디에고는 1일 영입한 특급 마무리 조시 헤이더를 이미 검증이 끝났다. 를 영입했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미 조시 헤이더는 1이닝 동안 4삼진 1개 무실점 투구하면서 뒷문을 보강했다.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이미 콜로라도래 샌디에고는 이번에 후안 소토랑 조시 벨까지 영입해서 이번 경기에 신구식을 톡톡하게 치를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즉슨 타선도 보강, 불펜도 보강, 모든 측면에서 샌디가 앞서는 경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쉽게 말하자면 블레이크 스넬이 홈에서 조금이나마 콜로를 상대로 투구를 좋은 투구를 기록했고, 하지만 최근 뭐 기복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스넬이 기복을 어느 정도 보인다 하더라도 불펜 및 헤이더라는 특급 마무리가 있기에 충분히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 또한 타선이 새로 영입한 타선도 하며 또한 소토와 벨 영입으로 타선의 힘도 물론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프로토 승부식 62회차 1337.30배당 고배당 조합 수익방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댓글에 있는 링크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승패는 샌디 굳이 가자면 샌디 승을 가는 게 맞고, 그나마 스넬을 믿고 샌디 승 가는 거 맞고, 기본적으로 탓은 폭발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일찌감치 마운드가 무너지고 불펜데이가 되더라도 다득점 경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오늘 세 경기 중에서 가장 다득점이 좋아 보이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투타 보강하며 우주 최강 팀으로 거듭나는 샌디. 이번 수입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나?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샌디 승의 다득점을 먼저 메인으로 볼게요. 다득점 메인에 샌디 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보고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보기 전에 광고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LA 다저스랑 샌프란시스코의 경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경기 분석은 끝이 났고 마지막 경기 샌프란시스코랑 다저스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두 팀의 전날 경기부터 살펴보고 어떻게 되는지 내용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두 팀은 어제 날짜 경기를 치렀는데, 자, 다저스 같은 경우는 선발 타일러 앤더슨이 5이닝 동안 5실점에 부진한 투구했고, 이외 럭스의 적시타를 시작으로 대량 득점 4득점 뽑아냈고, 무키 배츠가 4회 홈런, 그리고 8회 반즈의 적시타까지 3득점까지 추가하며 9대5로 역전승했고요. 자, 이날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알렉스 우드는 5.1이닝 6실점, 좋지 않은 기록하면서 패전 투수가 되었다. 결국 타선의 힘으로 선발 투수의 부진을 지웠다. 이런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 샌프란시스코는 알렉스 코비, 다저스는 홀리오 유리아스가 선발로 나섭니다. 자, 일단 샌프란시스코, 홈팀 샌프란시스코부터 보도록 할게요. 샌프란시스코의 알렉스 콥 이번 시즌 3승 5패 기록 중이고 4.06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다저스 상대로 5.2이닝 4실점 기록했고요. 자, 일단 컵 같은 경우는 직전 컵스랑 홈 경기 시리즈에서 선발 등판해서 직전 컵스와 홈 경기 선발 등판에서 6이닝 1피홈런 1실점 그리고 탈삼진 7개 11개까지 기록했는데 패전 투수가 되었다. 자, 일단 피홈런으로 1실점밖에 없었지만 삼진 11개에 볼넷도 하나밖에 없고 굉장히 준수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위력적인 투구였죠. 위력적인 투구했지만 결국 샘프가 타선이 침묵하면서 패배를 기록했다. 호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즌 3승 5패 기록도 어떻게 보면은 팀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일단 컵 같은 경우는 다저스 상대로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잠깐만요. 자, 컵 같은 경우는 다저스 상대로 한 차례 선발 등판해가지고 원정에서 5.2이닝 동안 8개의 안타, 그리고 볼넷 2개, 삼진 6개, 그리고 4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컵스는 다저스 원정에서 5.2이닝 8피안타 6개, 탈삼진, 그리고 볼넷 1개, 볼넷 2개, 4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전 등판이 굉장히 위력적인 투구였고 삼진도 11개 그리고 6이닝 동안 피홈런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없었고 어느 정도 이닝도 소화했고 나쁘지 않은 투구를 했지만 팀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부상에서 복귀했죠. 그리고 5경기 중 부상에서 복귀한 5경기 중 4경기가 6이닝 이상을 소화했다. 어느 정도 이닝 소화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다저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는 훌리오 유리아스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훌리오 유리아스. 유리아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10승 6패 그리고 2.71의 낮은 방어율 형성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올 시즌 이미 샘프를 상대로 이 시즌 샘프 상대 2승 1패 1.00 방어율 호투가 준수한 기록이죠. 샘프 상대로 이 정도 2승 1패 기록했고 1점대 방어율이었다. 자, 일단 유리아스 같은 경우는 직전 쿠어스필드 원정이었죠. 직전 콜로라도 원정에서 선발 등판해서 7이닝 동안 4피안타 4개 탈삼진 2실점 투구하며 승리했다. 쿠어스필드 원정이었음에도 7이닝을 안전하게 안타 4개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2실점 투구하며 승리를 했다. 탈삼진이 많진 않았지만 경기 내내 7이닝 동안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하면서 원정이었지만 승리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중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5경기 중 4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피칭 기록하고 있고요. 안정감 있는 피칭 기록하고 나름대로 다저스에서 믿어볼 만한 카드다. 곤솔린 다음으로 믿어볼 만한 투수가 아닐까.
그리고 이미 샘프 상대로도 시즌 3번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 2번이나 기록했고 6이닝 2실점 총 3번의 샘프 상대로 3번의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 2번, 6이닝 2실점 1번 이렇게 기록했다. 호투했다. 자, 일단 유리아스 같은 경우는 샘프 상대로 이미 3번 등판에서 3번 다 퀄리티 스타트 기록했죠. 그리고 최근 5경기 중 4경기가 콜스고 직전 등판도 쿠어스 원정이었지만 7이닝 4피안타 4K 2실점 투구로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 승리 요건을 갖추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이번 경기는 쿠어스 원정도 아니다. 아닌데다 최근 샘프의 타선 역시도 뜨겁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콜스 그 이상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자, 이렇게고 이번 경기 총평으로 가자면 일단 당연히 다저스 승리를 봐야겠죠. 유리아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즌 내내 괜찮은 피칭을 하고 있고, 샘프 상대로는 이미 3번의 등판에서 3번 다 호투를 했고, 그리고 샘프 같은 경우는 최근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좌투수를 상대로 좌투수 상대 스페셜리스트 러프죠. 러프까지 트레이드 아웃했죠. 러프 이번에 아웃됐어요. 다른 팀으로 이적시키면서 팀 타선의 힘이 더 약화된 상황이다. 샘프는 유리아스는 이미 샘프 상대로 1승 카드로 검증이 끝난 상태의 투수고, 이번 경기도 충분히 승리를 채우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면 샘프는 최근 좌투 상대로 강한 러프를 트레이드 아웃 시키면서 더더욱 팀 타선의 힘은 약화된 상황이다. 그러면 더더욱 유리아스가 이닝 먹기에는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다저스 같은 경우는 타선에서 갈로를 빼면은 별다른 보강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저스의 타선은 큰 보강은 없지만 충분히 폭발적인 타선의 힘을 보유하고 있고, 샘프 선발 콥의 구위가 잠재우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 그리고 구위가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라 다저스 타선이 공략하는데 문제였고, 자, 쿱 같은 경우는 홈에서 좋은 투구를 하고 있지만 다저스를 잠재울 만한 위력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다저스가 충분히 승리를 하기에 유력한 경기다라고 볼 수 있으며,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다저스의 승리가 유력하면서 중요 포인트 보고 세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샘프 상대로 검증이 끝난 유리아스 등판 예정, 그리고 핵심 타자 트레이드된 샘프, 좌투킬러 러프 떠난 샘프 이번에도 라고 보고, 자, 중요 포인트 마찬가지죠. 그나마 유리아스한테 강한 러프마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다저스가 다저스 승, 그리고 다저스 핸디승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다 라고 결론을 짓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경기 3경기 62회차 3경기 분석 마치고 다음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